오늘 네이버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.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래도 관심이나 수급이 좀 이동하는 걸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고, 관련주를 보면 솔트룩스도 좋았고 흐름, 딥노이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원래는 네이버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오늘 연매출 처음으로 10조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주가 반응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한 0.43% 네.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?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해서 뭐 보합권에서 약세를 일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오늘 기준에서 일부 좀 신고가가 좀 나왔었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에 대한 확장들에 대한 일부 쉬어가는 구간 내지는 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카카오와 좀 다르게 네이버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올해 좀 본격화된 온 서비스 AI라는 이 전략들, 이 부분이 이커머스라든가 검색, 광고 부분과 좀 연동돼서 오히려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, 즉 실적의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요. 이해진 의장이 아마 이번 3월에 이사진으로 좀 복귀를 좀 하게 되면 보다 빠른 속도의 AI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는 부분들. 그래서 국내가 AI 모델들에 관련된 출시라든가 해당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더 많이 제시하지 못했던, 특히나 대표적인 어떤 뭐 빅테크죠.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 뭐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좀 뒤처진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이번을 좀 기점으로 보면 충분히 AI 전략들에 관련된 사업화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기대해 봤을 때 저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겠다. 다만 과거처럼 뭐 라인야후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부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글로벌 공략이라는 관점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했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내수 기업 안에서에 대한 확장성이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네이버가 오히려 해당되는 역량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실적에 관련된 기여 효과들은 2024년도에 3분기부터 안정적인 확장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고 여기다 해서 지금 이커머스 부분과 멤버십과에 관련된 전략을 좀 제시했다는 부분들. 그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커머스 부분의 어떤 성장 정체가 확인은 됐지만 3분기에 대체로 좀 선방을 했었고 아직 4분기에 세부 데이터를 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커머스 부분은 이번에 4분기 멤버십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익 확장들을 좀 더 확대시키지 않았을까. 이 부분은 2025년도에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. 네이버가 오늘 실적 나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. 주가 반응이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만큼 어느 정도 차익은 좀 실현하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네이버를 상단에서 일단은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앞서서 이제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테마가 이제 대왕고래였습니다.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어제 나왔던 단독 뉴스 보면 한수원에서 스웨덴이랑 슬로베니아 수주전을 포기했다라는 소식, 그리고 신규 원전 정부에서 야당에서 이달 내로 한 기 정도 축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기본 보고를 받는다라는 소식, 이렇게 단독 뉴스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. 오늘 이 뉴스를 좀 반영을 해서인지 원자력도 좀 약하고요. 강관 쪽도 오늘 흐름 좀 하락세 좀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쪽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, 프로젝트 믿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? 홀딩해야 할까요?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다른 곳에서 수익률 플레이를 좀 해야 될까요? 일단 두 가지 섹터의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. 먼저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하락 이 부분은 일단 1차 시초에 관련된 경제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1000분의 1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죠. 이 부분이 경제성을 한 번 시초해서 우리가 기대했다는 것은 다소 좀 시장이 과도한 평가를 좀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이 아마 1차적인 시초는 국내 이 산자부 이 정부 세금으로 사실상 이제 1차 시초가 된 건데 2차 시초부는 오일 메이저 업체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유럽 광구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차 지표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
다르게 해석되면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 유망 구조들을 좀 개발했던 이 정유업계들 내지 어떤 이 자원 개발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시추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. 막대한 투자 비용과 여러 차례 어떤 시행착오를 좀 거쳐서 유망 구조 안에서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의 매장량들을 확인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경제성들이 입증되면 이게 좀 상업화로 이어지는 그런 성과로 좀 이어졌는데 이걸 좀 단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프로젝트가 과연 2차에도 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한 번 시추해서 이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부의 잘못이다, 뭐 또는 정책이 좀 잘못이다, 내지는 경제성이 아예 없는 거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무용지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좀 폄하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좀 평가가 아닌가.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2차 오일 메이저 업체에 대한 참여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2차 시추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다면 저는 수급 반등 관점에서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적인 관점은 좀 관망 추세를 좀 이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두 번째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일단 11차 전기본에 관련된 이 방향성 제시가 사실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 12월 안에 확정되지 못했던 세부 안건들이 이번에 수정 안건으로 좀 보고되는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대형 원전 4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2기에서 전체 6기에 관련된 전기분 계획안에 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대형 원전 1기가 좀 빠지면서 3기 그리고 소형 원전 2기에서 5기가 좀 될 것인가 아니면 대형 원전 2기, 소형 모듈 원전 2기에서 4기가 제한이 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확정 사항들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대형 원전 1기 정도가 축소되면서 아마 국회의 어떤 비준을 좀 받는 그런 절차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관건은 11차 전기분해 관점에서는 향후에 국내 역시도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기본 화두를 좀 감안했을 때 원전 자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11차 전기분은 저는 그래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해외 수주 성과의 경우에는 뭐 일단 체코의 수주 본계약들이 3월에 좀 예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에 관련된 조정 리스크들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